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피해자분들이 이 간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또 큰 상해를 당해서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간병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간병비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든 분쟁이 교통사고가 나면 이것을 약관으로 인정받아야 되는지, 약관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부분은 전문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보험사가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많이 다치셨는데 간병비는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구분해서 며칠 인정을 하고 사지마비 환자는 이렇게 하고 간병비를 지원해주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는 소송 갔을 때는 간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사지마비일 때는 100% 이제 1인으로 해주고 뭐 반마비, 하반신 마비일 때는 뭐 간병인 0.5인을 사용해서 해줍니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으나 보험사는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간병비 이 문제, 자, 또는 간병비 개호비라고도 해요. 자, 이게 엄청난 큰 쟁점이에요.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 잠시 이제 소송 얘기를 해볼게요. 소송을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연세가 있으시다고 봐요. 그냥 60세 계신 분이 그냥 사지마비가 왔어요. 자, 간병인 1인을 씁니다. 1인을 간병을 썼는데 20년을 살아요. 자, 그럼 손해배상액 계산해 볼게요. 이분 가동연한 60세인데 기르바의 가동연한이 얼마냐면 5년밖에 안 돼요. 자, 월급 5년밖에 인정 안 돼요. 노동상실률 100%라 봐도. 그런데 간병인은 1인이나 1.5인 도시인력 근로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330만 원 잡을게요. 뽀뽀만 계수가 떨더라도 빼고 이야기할게요. 곱하기 20년이면 몇 개월? 240개월이잖아요. 이 계산하면 2, 3은 6. 한 주곡 나와버려요.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자, 뭐 금액까지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 간병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사고로 인해서 간병을 평생 동안 1인 1.5인씩 받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소송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볼 것도 없는 거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막 한 2개월 이번에 간병 필요했어. 3개월. 자, 다리가 아파서 똥도 못 놓. 대소변을 못 봐요. 간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놨냐 볼게요. 1급, 2급일 때 간병 60일 인정해 준대요. 자, 어떻게 인정? 자, 약관이에요, 약관. 약관이에요. 1급, 2급일 때, 부상 1급, 2급일 때 60일 인정해 주겠대요. 3급에서 4급일 때 며칠 인정해 주냐면 30일, 한 달 인정해 주겠대요. 5급일 때 15일 인정해 주겠대요. 5급일 때 15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관책 인터넷에 뒤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약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부상급수 이제 여기서 부상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자배법에 부상기준표가 있어요. 보면 이게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1급이면 어느 정도냐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 허리가 터져 나가버린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방출성 척추예요.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총이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뭐 팔 못 써요.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수술을 한 경우 다리를 똑 잘라가지고 다시 붙인 경우 뭐 이런 거예요. 1급이. 2급은 뭐냐면 척추 손상으로 불안전성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사지마비에 뭐 이런 거예요. 3급은 뭐냐? 척추
척추 손상으로 불안전성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상해, 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주관절 골절만 있는 게 아니라 탈구까지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대퇴부 완전 절단 수술로 재접합술은 하지 않았대. 잘라가지고 버린 거야. 자, 이해가시죠? 이럴 때가 상급이야. 그럼 며칠 이번에 간병 인정해준다? 30일 인정해주겠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등등 말. 요거래, 자, 보세요. 5급이 어디 정도냐면 10월 15일 해주겠다는데 보세요. 안정성 척추골절, 추체골절, 그 다음에 상완골, 간부골절. 자, 여기가 부러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골과 척골의 골절, 요 골절, 팔꿈치와 팔목의 사이에요. 자,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 뭐 등등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자, 이런 사람들 대퇴골 또는 근위, 갱골의 견열골절, 뜯김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방 십자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설계, 무릎의 골절이에요. 무릎에 깨지는 골절이에요. 이런 골절이 있을 때, 뭐, 족관절의 양가골절 또는 삼가골절, 내과, 외과만 다 골절 난 거예요. 그리고 발목이 빠져가지고 탈구 나가서 수술한 거예요. 며칠 뒤면, 며칠 간병비 인정? 15일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요. 내가 이번에 와서 수술해서 도저히 못 움직여.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해요. 저기, K, 보험사 담당자님이시죠? 제가 지금 간병이 필요해서 2개월 간병 썼는데, 간병비 좀 주세요. 이번에 한 4개월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가시급 드릴게요. 피해자는, 네, 감사합니다. 간병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가시급금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볼게요. 피해자 간병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뭐 받았나? 가지급 받은 거예요, 가지급. 분명히 전화상에서 피해자는 간병비 주세요 했는데 보험사 직원은 네, 알겠습니다. 가시급금 드릴게요 하고 준 거예요. 맞죠? 보험사 직원은 줄 수가 없어. 약관의 기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관 기준상. 그러니까 가지급 드리겠습니다. 왜? 안 준다 그러면 이샹 하고 싸움이 생기니까 벌써 합의도 보고 이전에 출발도 전에 싸움이 생기니까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가지급 드릴게요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받고 싶은 내용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 작성할 때 이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간병비 딱 15일치만 딱 집어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간단 말이에요, 간병비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약간의 이야기를 했고, 법원의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 법원은 왜 합의를 보더라도 법원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특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특인율. 특인이라고 있어요. 좀 이따가 특인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특인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만 알면 보험사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법률상 손해배상은 아주 간단해요. 필요 타당한 간병비였으면 인정한다라는 것. 누가?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의사선생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환자는 간병이 3개월이 필요한 환자임. 1인의 간병이 필요한 환자임. 무조건 간병은 1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0.5인도 있고 0.3인도 있고 1인도 있고 1.5인도 있고 2인도 간병할 수 있어요. 통상 이런 같은 경우에 1인의 간병이 2개월 필요하다고 소개함.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주치의 소견이 되게 신빙성을 가지는 거예요. 먼저 받는 거죠. 그리고 항시 증명을 해야 돼요. 간병비 보내. 통장으로 보내요. 현적을 남겨. 영수증 받아요. 하다못해 가족이 간병해도 가족한테 통장으로 보내요. 확인서 받아요. 필요해요. 모든 것은 필요타당한 입증의 문제예요. 판사님도 결국은
입증된 자에게 손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 미리 다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보험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깨 골절이 있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아, 간병하세요. 충분히 간병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계산하면서 간병비 무조건 받아줄 테니까 3개월 무조건 간병 쓰세요. 그 대신 이런 조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하고 하세요. 충분히 잘 친구로부터 간병받았어요. 간병업체도 아니에요. 3개월 간병비 다 받았습니다. 약한 기준 같으면 15일 받아야 될 거. 받습니다. 자, 이거 개인이 싸울지 못해요. 왜? 보험사의 합의를 이야기할게요. 자, 지울게요. 보험사의 합의에, 아직도 모르시죠? 보험사의 합의에 90% 이상이 뭘로 이루어진다? 합의가 약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든 90% 이상의 합의가 공제 약관이든 보험사 약관이든 공제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내가 강의 때마다 공제조합은 택시 공제조합, 전세버스 공제조합, 화물트럭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무조건 소송 가세요. 그 답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 가지고 내가 다쳐도 배째라고 또 나와요. 지금도 내가 지금 내 거 가지고 소송 하나 갈 게 있는데 내 옆구리 쳐가지고 소송 갈 거 하나 있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무조건 그냥 딱 사고 나면 변호사 선택해서 그냥 소송 가세요. 손해상해사는 소송 못하니까 이런 거는 공제조합은 특히 그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딱 전화해야 소송 가세요 그냥. 자, 말씀드리면서 자, 일반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90% 이상이 그냥 합의 약관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15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면 손해상해사 아닌 변호사 선임하면 뭐 하냐? 이거 소송 갈 것 같거든. 소송 기준 이야기가 소송으로 딱 정리해서 소장까지 딱 작성해서 손해배상이 얼마 내나? 보험사 이야기하니까 소송 가는 거예요. 100% 이거. 그럼 어떻게 한다? 보험사가 저희에게 특인 제도가 있는데 알고 있어. 맨날 하는 게 그건데 특인으로 계산해. 자, 그러면 소송 기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기준에 자 90%, 85%. 자, 우리 요구사항에 맞춰서 계산해내.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보험사가 특인으로 해서 85%를 내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됐다?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만들어졌다. 소송의 85% 기준의 특인율에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것이 적게 받은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송 가면 신체 감정에서 한시 5년이 나올지, 다친 부위가 한시 3년이 나올지, 행호치료비가 1,000만 원 나올지, 500만 원 나올지 되게 보수적이에요. 신체 감정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변성을 줄인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 가서 특인줄 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6천만 원 나왔는데 실제로 소송 갔더니 장이 안 나왔어? 2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소송이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험사도 이 특인을 안 쓰는 거예요. 신칸 안 놓고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약관으로 해서 우겨 다짐해서 조사 가지고 떨어뜨렸어. 그냥 합의 봐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변호사 영역이죠. 특인했어. 시절에 막 밀어붙여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신체 감정 막 봤던 내용들 2021년, 2028년, 2027년에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다친 사람을 소송 가서 신체 감정 받았는데 이런 18% 장애가 나왔고 한시 7년의 장애가 나왔으며 핀 제거 비용 간병가 이런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인데 니네들이 인정 안 하게? 인정해야지. 우리 소송 가면 이거 받아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좀 많이 다쳤다. 막 수술했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합의 봐가지고 약관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 없어요. 그냥 합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한테 그냥 합의 조정을 맡겨요. 소송 안 가고 일반 보험사 상대는 소송 안 가고 95% 합의 받으래요. 소송 전에 합의 받으래요. 나머지 5%는 소득이 많거나 가실 분쟁이 많거나 하면 그럼 당연히 소송 가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것들은 다 합의로 끝낸다.
여기서 일반 보험사는 95%가 소송 전 합의 조정을 끝낸다고 했는데 공제조합은 95%가 소송 간다. 무조건 소송 가라. 괜히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척추 부러졌는데 500만원 받고 800만원 받고 평생 동안 울지 마라. 법원의 판사님은 판결해준다. 정상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그러면 공제조합은 어쩔 방법이 없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간병비, 경호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